주차 국방부 관련돼서 이거 이거는 해외 국산 정책이랑 이쪽은 유통 저번 숙제? 관련돼서. 네. 해외 축산 동향. 주로 환경 쪽 관련돼서 얘기해봐. 그래서 뭐 해외 축산 관련돼서는 환경 관련해서 축산이 환경 쪽에 영향 주는 거를 좀 억제하는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질산이나 분뇨나 보통 분뇨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뭐 보면은 뭐 미국 쪽에서는 아예 그냥 그 민원을 수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악취 관련해서 익명으로. 그럼 바로바로 해결해? 네, 그러면은 그거 감시하고 그리고 평가도 후속으로 진행을 한다고. 뭔가 조치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가? 그렇죠. 민원을 내면 뭔가 조치가 강도 높게 나간다? 네. 명칭을 확실히 했네. 황화수소 규제 프로그램으로. 악취도 황화수소가 아닌 악취는 그게 아니고 분유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잖아. 악취라고 하면 더 크고 냄새. 그렇죠. 그냥 여기 얘기 나왔던 거는 그냥 악취, 그냥 황화수소는 걔 중에 그냥 대표적인 그 원인으로 보고 그거를 규제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인 악취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냄새가 나고 그거를 또 비료로 쓰는 것도 문제가 돼서 그것도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 일단 종합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네, 유통 관련돼서는 제가 뭐 딱히 보기는 봤는데 이거는 뭐 적혀 있듯이 저희 기관에서 발행한 2020년도 작년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중에 유통 경로 쪽만 뽑아놨거든요. 뭐 축종별로도 차이가 있긴 했는데 저기 가금 쪽? 각 쪽? 그쪽 보면은 이쪽은 조금 소매 단계 쪽이 좀 많이 파이가 아니고 이쪽이었나? 좀 균등하게 나가더라고요. 딴 거는 좀 치우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생각보다 아직 소고기 유통 경로가 정육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매가 먼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정육점이 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육점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 음식점으로. 그러니까 이 비율은 사실 음식점이 17%다? 이거는 상당히, 왜냐면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마트나 정육점을 사다가 다 구워먹느냐, 외식을 주로 하느냐. 본인은 어때? 저요? 뭐 구워도 먹고 외식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대체로는 사오는 게 좀 더 비율로 보면 높죠. 너는? 네. 아, 사다가 구워먹어? 뭐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도 있고, 뭐 마트 가서 사올 때도 있고. 정육점 가서 집에서 정육점에서 사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30%까지 먹고 있다는 게. 지금 답하고 좀 다르잖아. 너는 아니라며. 예. 그래서 좀 의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수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트나 인터넷에서 사서 예. 먹는다는 거 아니야? 국거리를 국 끓여? 아니 구워도 먹게. 그러니까 요번 달로 본다면 그런 경우가 많다?
소고기야. 돼지고기 아니고 고기가 아니야. 소고기를 얘기하는 거야. 소.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먹었느냐라고 봤을 때 소고기 아무도 안 먹었는데요. 이것도 돼. 저는 뭐 사람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달에 음,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음. 그러면은 뭐 소고기를 먹기 위한 갈비탕이나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음식점 가는 경우는 좀 적다. 그쵸. 음. 특히 구이도 네.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아니면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도 대체로 비슷할 거다. 미역국이든 뭐든 어떤 구구에 대한 의미로 이제 먹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최근에 뭐 차돌박이랑 뭐랑 싸먹는 어떤 음식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니까 그런 어떤 구이 쪽으로 갔을 거고 집에서 이제 국이나 찌개, 그치. 음,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니까. 아무래도 소고기 자체가 음, 소매로 나가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음식점보다는 좀 정점 뭐 마트 이런 데서 사는 게 좀 더 싸잖아요 슈퍼나. 아니 그러다 산한 의미는 보니까 그런데 소비 관점에서 보자는 거지. 소비도 그쪽으로 그럼 많이. 돼지고기는 돼지요? 돼지는 그렇게 우리 오히려 작업 많이 안 먹는 어, 편인데 그것도 소보다 적게 먹는다는 거지 비율로 보면은 음식점 가서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거 구워 먹는 게더 비율. 사다가 예. 구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랑은 좀 많이 달라서 나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면 좀 욕심을 내야 되거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왜냐면 이제 먹는 게 많아졌잖아. 다양해졌고. 연어도 있지. 요즘에 뭐 과메기라고 과메기 했지.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몇 번을 할 수는 없는 거로 일상 중에 어떤 반찬 개념으로 뭔가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좀 크게 이제 좀 준비해서 먹는다 할 때가 이제 구이인데 그럼 삼겹살, 지금 과메기, 소고기는 차돌박이 정도, 연어, 또 뭐가 있을까? 뭐 부대찌개. 흔히 집에서 해 먹는다면, 근데 나간다면 이제 뭐 갈비, 프랜차이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 근데 대체로 우리가 간다면 아이들 특히나 있는 집이라면 갈비집. 오리지널로 먹으러 가기 좀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아이가 좀 적다면 뭐 부부의 아이 한 명 정도라면 이제 가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저희 집도 뭐 그렇게 나가서 막 뭐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음. 나가서 많이 안 먹고 집에서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크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면 만들어진 거? 그쵸? 음, 아니면 그냥 진짜 고기 팩 그 주문을 해서 그걸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좀 많이 봤던 거는 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음, 밖에서 음식점에서 그렇게 먹을까 싶었는데 음. 그래 그 파이가 크니까 저는 이게 좀 의아했던 거였죠. 유통이 이쪽으로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하니. 다 사서 먹지 않는다. 소만 특정한다면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목표로 식당 가는 경우는 정말 적은데 소비는 다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접근하면 소를 해석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접대 문화 아니면 좀 더 좀 고급진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식비로 10,000원 정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소고기 못 먹는 거고 그렇죠. 일상 중에 뭐 한 10만 원 정도 그냥 뭐 식사로 10만 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소비가 되지. 그 소비 계층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외식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지 않은 거는 그런 거지. 소비층에 대한 구분이 없어. 소고기를 벌 때 소비가 대체로 우리가 마트나 이런 게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 고먹진 않아. 구이를 일상 가령 뭐 일반 월급쟁이들이 그렇게 수시로 고먹을까? 빈도 또한 마찬가지고. 물론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닭고기는 좀 달라. 닭고기는 당연히 또 많이 다르지, 오리고기랑. 그치? 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걸 눈여겨 봤으니까 그 눈여겨 본 데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흐름처럼 그냥 생산해서 소비로 가는 어떤 흐름의 관점을 본 거고, 사실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물론 이건 기본인데 지금처럼 어떤 특정 어떤 계층 혹은 고객 소비자층에서 볼 수 있는 접근 방법, 실제 이게 그 해석이 이 해석, 이 흐름이 정말로 그래? 라고 봤을 때 이 경로가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다 판다고 한들 그 마트에서 판매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소비자라고 보지만 그 소비자에서는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거든. 코스코도 사실은 이런 데 들어간다면 또 다른 얘기고, 그지? 외식, 아울렛 뭐 이런 개념을 또 접근한다면 계층을 좀 나눠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좀 통계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의아한 경우가 많지.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나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소비를 할까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소고기를 어떻게 먹는지를, 물론 그런 것도 일반적인 평균이지만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들은 좀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금 이제 3년차 정도의 직원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어떤 고기류를 쭉 봤을 때, 부산물도 다 포함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먹느냐, 소비를 그 하나의 포커스를 잡고 조사가 됐다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왜 직원 3년 차의 직원들의, 아니면 그 젊은 직원들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축산의 방향이나 지금 소비라는 개념이 축산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특정 계층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유의미한 결과를 조사 결과를 도출을 하려면은 음, 그 특정 계층이 그 소비 파이 중에 좀 그 파이 차지하는 파이가 좀 커야지 그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 내 얘기는 케이스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라고. 이제 내가 3년 차라고 했지만 이제 젊은, 그러니까 갓 입사한 직원을 뭐 5년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해서 그쪽 계층에 대해서도 보고, 가령 얘기했던 이제 나이 좀 들고 직원은 이제 직장에서 잡고 좀 승진도 하고 과장급 이상이 됐어. 그럼 한 10년 정도 됐다. 그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계층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면은 아이를 한 명 정도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소비는 어떤지.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포커스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의미를 찾으려면. 유통이 전반적으로 이래? 그래서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지향점이 뭐냐는 거지. 유통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고. 그냥, 유통이 이렇게 흘러. 마트에서 가서 우리는 소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녁쯤에 30% 정도의 의미를 있네요. 그 다음에 뭐냐고. 그 다음 스텝. 내가 얘기한 이 포커스 조사도 사실은 그 다음 스텝 중에 하나의 어떤 변수들일 뿐이지. 주류는 아니어도. 근데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관련되지만 축산을 볼 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돈의 유무,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소비가 다를 거 아니야. 나는 10만 원이 한 끼 식사로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고르는 개념이거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뭘 고를까? 어디를 갈까? 그지? 그런 개념이 우리는 생각을 주로 해. 그지? 우리와 비슷할까? 아니면 우리와 달리 호텔을 주로 이렇게 할까? 비싼 데를 비싸지 않은 생각으로 다니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
젊은 입장에 자기 월급이 가령 30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식사를 점심에 한 끼에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과 연결돼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소비가 결국 축산이라는 쪽, 고기를 먹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되지? 일단 소고기는 아니지. 그럼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어떤 의미지? 아니면 목살? 어떤 의미지? 아니면 뭐라고 하지? 그 감자탕?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음식들을 떠올릴 거란 말이지. 그렇게 접근하는 그 심리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 흐름이 결국에는 은연중에 형성된 거거든. 그걸 우리는 살짝 끄집어서 설문조사나 뭔가 이제 면담이나 이런 걸로 파악하고 싶다는 개념이지. 근데 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이게 저희가 지금 사기업에 있으면은 음, 그게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 특정 계층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의 소비의 파이가 좀 크면은 영향이 있겠다마는 음. 거기에 뭐 주력을 할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좀 전반적인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소비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게 기본이라고. 그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한 끼 10만 원씩 지불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 어쩌면. 물론 옛날식으로 본다면 리더가 다 끌고 가고 아이씨 뭐 밥 먹으러 갑시다 막 상사가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거 은연중에 깔려 있는 그럼 너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그 한 10가지 질문을 해보자는 거야. 가령 예를 들었을 때 뭐 등심 스테이크 그리고 감자탕 뭐 이제 그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고 이런 거 떠나서 오리 훈제 그리고 뭐 볶음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사나 자기 기분이나 계절이나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걸 던졌을 때 그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계절이나 어떤 온도나 상황이나 자기 직장 성향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설계를 정말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특정 변수들을 좀 뺀다고 했을 때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때 물어봤어 질문을. 그랬을 때 너가 지금 대답해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은 이 뭐 몇 가지 없어도 그러니까 뭘 먹고 싶니? 일단 고기야. 고기는 먹어야 돼. 그럼 뭐 먹고 싶어? 지금 오늘 점심에 먹는다면 돈은 물론 자기가 내야 돼. 내가 사주는 거 아니야. 내가 사준다고 하면 그건 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씹히는 점심값이라고 하면 비싸야 8,000원. 그냥 기본적으로 5,000원, 6,000원 선이 적당하지 않나. 그 금액 선에 있는 메뉴를 이제 찾아보겠죠. 돈부터 보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들이 하나씩 들어갈 거 아니야. 식사라는 게 매일같이 반복한다면 그냥 식당에 가서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 안 하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빈도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개념처럼 봤을 때 그 행사가 결코 소비량이 적지 않거든. 사람은 왜 지루한 걸 못 견뎌 하잖아. 아니 매일같이 밥 먹다가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가령 고기를 사서 삼겹살 먹는다 보자고. 매일같이 밥 먹을 때 삼겹살 양과 금요일 날 먹은 삼겹살 양이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 진짜? 양은 한쪽에 돼 있어. 실제는 안 그럴지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을 반복했을 때 너도 얘기했듯이 총량으로 보면 아마 금요일이 많을 거야. 왜냐면 평일에 우리가 삼겹살 구워먹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행사를 금요일로 특정했지만 행사가 수요일 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있었어. 근데 그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 소비가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우리가 일상의 반복이나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한 데서 많이 늘어난다. 가족이나 행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마트나 이런 소비가 꾸준히 되는 건 가족도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럼 뭔가 생일이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는 거든 저녁을 좀 더 파티 형식으로 열었을 때
그런 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든가. 애들이 안 나가니까 없으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행사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더 소비는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근할 방식들은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네. 일상에 당신은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십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를 크게 가질까 지금? 이것보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가족과 몇 번을 이제 이 소득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했나?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 그 중에 혹시 고기를 생각하는 그 행사에 고기를 생각하는 적은 뭐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한 질문들을 던지지. 그럼 고민을 해. 아,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갔지?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시키는 순간 오류가 나올 확률이 커진다. 차라리 영수증을 받는 게 나아.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카드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으로 설문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게 낫지. 빈도나 이런 건 금액 차라리. 왜냐하면 이 자기 감정에 대한 응할 때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짐작에 의한 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오로지 사실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이제까지 진행했던 설문조사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어렵다고 보지 않아. 기존의 설문조사에 내가 당신한테 묻는 빈도나 액수나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봐. 아니면 뭐 카카오하고 그냥 제휴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봐 이제. 솔직히 어떤 그 주문의 어떤 그런 빈도, 배달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걸 굳이 트렌드를 본다면 쿠팡이 그때 와서도 얘기한 거 있잖아. 쿠팡이 차지하는 게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만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잖아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거에 의미는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고기의 패턴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전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다고 불특정 다수 했을 때 섞여버리는 거, 버려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섞이는 것보단 오히려 특정한 그 계층들을 좀 봤을 때 만약 쿠팡이 나이나 이런 게 선별이 된다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소득은 안 들어갔겠지. 그럼 쿠팡에서 설문조사에 응한다고 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설문을 조사한다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찾는 걸 앞으로 고민을 해야 돼.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공공기관으로서의 할 역할은 좀 더 원대하고 커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이 맞고 일단 그거에 나아가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특정 계층에 대한 관심을 줘야만 해. 지금 정치가 젊은 청년들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맞추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 맞잖아. 왜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얘기한다면 왜 정치는 나이를 굳이 20, 30대에 대한 젊은 층에 맞추고 그 표심을 지금 공략하려고 할까? 보수든 진보든. 그 외에 그 윗세대들은 이미 성향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의 부동층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20, 30대가 뭔가 뭐랄까 표심 잡기에 유리하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뭐 그 윗세대도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윗세대는 좀 더 그 성향에 많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표심이 20, 30대는 좀 더 뭐 사람 정책을 보고 뭐 윤석열 되면서 홍준표 안 되고 윤석열 되면서도 그 윤석열 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떠나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를 공략을 하면은 아직 중립층이라고 보고 표심으로만 본다면 지금 말이 일리가 굉장히 많지. 근데 나는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는 축산부터 접근한 거야. 네. 축산이 좀 우울한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아니면 기관의 역할은 뭘 할 것이냐. 그럼 그게 이제 유통으로 내려온 것 뿐이야. 유통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좀 포커스를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럼 젊은 층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의 소비나 어떤 생각들이 본인들이 펼치는 어떤 거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더구나 이제 점점점 안 태어나고 그 계층들이 점점 빠르게 내려가고 무엇보다 무서운 게 이 커뮤니케이션,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잖아. 여론이라는 형성이 나는 잘 안 해. 그지? 카톡을 해봐야 뭐 주고받으면 잘 보도 안 해. 카톡 거리는 게 싫어.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일상이잖아. 싫고 나쁨의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볼 때. 그렇다면 그게 무섭다라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론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굳이 아까 내가 얘기를 들은 입사 3년 차의 소득 수준에서 축산에 대한 아니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걸 궁금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축산이 우울하다는 얘기는 기성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라다, 앞으로 쓸 사람들, 앞으로 가정을 형성할 사람들의 생각들이 궁금한 거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공공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부 차원에서 올라갔을 때 정부에서 그런 생각들에 대한 정책을 편다면 똑같은 거잖아. 정치가가 얘기하는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아. 내가 얘기한 거랑 달라? 어떻게 일맥은 같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라는 게 매년 똑같은 폼으로 나오는 비율의 변화가 아니야. 이 비율의 유의미하는 건 없어. 유통비용이 뭐 작년에 50이었는데 올해 뭐 48로 뭐 떨어졌다거나 유통비용이 작년에 50이었는데 올해 55로 올라갔어 가령. 어떤 특정 월에 대한 유통비용이야. 근데 우리는 특정 월에 대한 조사값을 해서 어느 기자가 그걸 가지고 유통이 올랐네, 뭐 과다하네, 폭리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월에 특정을 했지 월 중에 1년 중에 아니면 계속 해오던 영업이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과 연관된 생산과 소비가 짱구가 아니라는 계속 손해만 보겠어?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반영이 될 거고 그게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렇다면 비율의 변화가 의미가 크지는 않아. 경계는 해야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너네 주의해. 이런 역할. 약간의 좀 사전 감시나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경계고 그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뻘짓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정말 호한 그러니까 영웅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생명이잖아. 열려있다고. 근데도 갇혀 있거든 그쪽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려고 하지만 사업에 치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못 봐. 마냥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 그리고 또 류가 정해지고 계층이 정해지면 뻔하거든. 가령 대표들이 젊은 입사 3년 차랑 어울리겠어? 아니면 대표들끼리 어울리는 게 많겠어? 그럼 기성세대가 어울려서 기성세대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가끔 콩나물 아니 무슨 표현이 좋을지 모르는데 가끔 그냥 생각날 때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자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게 자기 생각이 바뀌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뒤바꾸려면 사실은 실험적이긴 하지만 대표를 젊은 친구로 안 치면 돼.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망가질 가능성도 크지. 그 경험이나 어떤 체계나 이해나 조직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어느 사업체를 맡긴다라는 게 말이 좀 어렵지. 하지만 그만한 역량이 된 사람한테 맡긴다면 그건 보완이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한다면 맡긴다는 그 재능은 뭐겠어? 이게 너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 프라이드로 가야 되지. 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뭐 승진을 거듭해서 뭔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 축사는 우울하고 마음대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고 그냥 흘러가. 그 유통 경로가 이래서 30에 뭐 정점이 30이나 되는데 크고 작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의미가 조금 이해를 되나?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가 보는 미래가 있다면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지. 가령 뭐 3년 안에 본원에 가겠다 이런 것처럼 이게 3년 안에 본원에 가면 끝이야?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나는 가령 이제 죽는 게 끝이라고 본다면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죽음이 끝이라고 본다면 일단 100으로 보자고, 100세로. 그럼 100세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100세라는 얘기는 또 나눠야 되겠네. 일단 60세가 정년이야. 그럼 반띵이잖아. 일단. 그래, 반의 어떤 직장 생활과 반의 어떤 자기 은퇴 의 생활이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은퇴 후에 어떤 모습을 하겠다. 이거 지금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본인은 일단은 아직 반반이지만 가야 될 길의 반이고, 그지? 은퇴가 없을 수도 있잖아. 자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자기 프리랜서적인 어떤 일, 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의사도 소설 쓰다 보면은 판타지 작가가 되는 거 아니야? 어, 업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계속 될 거라고 보기도 힘들지. 어떤 일 누구나 다, 특히 사자 돌림은 더더구나 거기부터 이제 내려오게 될 거면 기득권층이 다시 이제 내려온다는 개념이고, 그럼 혼란스러워지겠지. 그렇다고 뭐 청소하시던 분들이 기득권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역할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일단 너무 멀리 갔고, 축산을 보면 축산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좀 찾으려고 여기 들어왔고, 그렇다면은 100세는 아니어도 정년까지 봤을 때, 정년에 봤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딱 생각해. 뭐 앞으로 뭐 몇 년 남았니? 대략 대략 어, 30. 30년? 좋아. 30년 후에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 할 거고, 몸 상태는 어떨 거고, 뭐 어떤 뭐 아리따운 여자와 아니면 자녀를 몇 명 있을 거고, 어떤 상황에 어느 지역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겠네. 보여지면은 어느 위치에. 그렇다면 그 위치에 맞는 걸 지금 하면 돼. 그지? 준비를 위해서 하든가 그만한 역량을 지금 갖추면 돼. 이해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표를 젊은 직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실험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뭐 증명이나 검증 문제를 떠나서 믿고 맡길 거냐라는 부분. 누가 그런 기회를 주겠느냐. 그렇다면 그 기회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 역량이 준비되어 있다면 누가 안 맡기겠느냐. 거꾸로 보면. 그리고 그건 생각 차이라는 거야.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60세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 거야. 내가 60세에 나는 어떤 지금 보이는 내 가족 구성원과 직장 내 어떤 모습으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는 거야. 그거 준비를 해가면서 어느 때 3년 내에 뭐 번호 올라가서 어떻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생활, 두 가지 방법이지. 좋은 건 뭐야? 후자라는 거 같은데. 아니야, 둘 다 해야지, 둘 다. 아, 둘 다 해야지, 당연히 둘 다 해야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 지금부터 이거 하면 되니까 뭐 이러면서 찔끔찔끔 하면, 물론 안 한 사람보다 나. 근데 우리는 이미 발을 들였고,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잖아. 그렇다 해보는 사람들끼리는, 해본 사람끼리 그걸 풀을 구성해야지. 안 한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의 어떤 우위는 느낄 수 있지만, 그거 봐라 그러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야. 가령 이 직장에 들어온 사람이 신규 직원이 가령 지금 50명이야. 100명이라고 생각하자. 계산식에 100명 중에 이제 한번 해볼까? 라는 걸 작심을 했어. 너가 지금 얼마만큼 작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작심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작심을 한 사람이 50명이라고 자, 이제 50%. 그럼 여기서 비교할 사람은 같이 들어온 100명이 아니지. 그렇지. 50명 중에. 물론 그 중에 탑을 대고 뭐 하고 이거 경쟁 논리로 해서 뭐 이런 걸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단지 내가 이건 전 세계로 본다고 100명이겠니? 그리고 그치, 비교할 필요가 없어. 사실 자기 인생이거든. 그리고 목표를 위로 가져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 목표는 그냥 약간 비스듬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가져가는 게 덜 힘들고 좋지.
내가 바라는 게 저 위에 꼭대기 하늘에 별을 달려가면 정말 미치지. 로켓을 해야 되고 엔진을 달고 하늘을 치솟아야 되는데 내가 머스크는 안 되잖아. 어? 그렇잖아. 그냥 비스듬하게 어디 군대 갔다 왔으면 대포라도 쏠 줄은 알잖아. 어? 탱크라도. 그럼 탱크라도 그 정도 곡선으로 날아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목표를 그 정도로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응. 꾸준함. 응. 그 대신 그 근사함이 하늘의 별과 이걸 누가 구분하는 거야? 자기 만족인데. 머스크야 뭐 우주를 목표로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오씨 대단한데 그러지만 아니야? 그냥 그건 자기 만족 같아. 역량의 차이라기보다 어떤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그런 어떤 선택 속에서 자기가 그 판단과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런 시기가 누구나 오고 그 시기를 자기가 어떻게 캐치하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 우연히 만난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난 꾸준히 그냥 했는데 우연히 만난 어떤 자리에서 만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연히 어느 하나의 생각이 어느 하나의 메모가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는 어떤 우연처럼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유통을 여기까지 갔는지 아무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 근데 이 유통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다음에 얘기할 때는 쇠고기는 생산자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생산 농가가 이건 좀 숫자로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몇만 호 정도가 뭐 10만 호 좀 아래라고 알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어느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경영을 해서 돈을 하잖아. 그렇다면 통계청 자료 나와.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소득을 내고 있다. 매출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을 낸다. 예. 순소득. 그리고 무엇으로 출하를 하고 대체로 어느 쪽으로 출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냈다는 얘기잖아. 그런 경매나 위탁이나 어떤 그냥 팔거나 이런 개념일 거고 이건 돼지도 마찬가지야. 일단 소 쪽으로 그렇게 파고들어 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갔어. 그럼 도축을 했고 의뢰를 해서 쉽게 포장 처리업이나 어떤 패커나 이런 무리를 좀 줘봐. 그룹핑을 해보란 말이야. 누가 이거 메이저지?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유통하는 메이저는 어디야? 소를 소장님, 사무소장. 음성은 아니야. 경매에 흘러가는 거지만 음성 공판장을 메이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안심 한우를 메이저로 본다면 내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주로 판매하는 루트나 이런 것들을 케이스로 한번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대체로 어디에 파는지 자급자족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건지 다시 또 지육으로 판매하는 건지 이런 개념들을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 어디에 닿은 거야 이쪽에. 지금 중간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략해 놨거든. 통계량으로 도축을 했고 포장 처리에 가서 거기서 판매하는 걸 그냥 수매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서의 메이저 내가 궁금해하는 거는 플레이어가 누구냐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플레이어 관점에서 찾아보라고. 구체성은 항상 나는 그렇게 접근하거든. 구체성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든 내가 하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거야. 그렇다면 농가도 주체야. 그지? 협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단체나 협회나 그 메이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메이저를 파악해놔야 되는 거야. 주로 어느 협회나 아니면 어느 축협이 어떤 역할을 해서 생산을 얼마만큼 하고 있더라. 알고 봤더니 총량의 20%를 고사하더라. 총량의 메이저라고 생각했던 내가 자르다 보면 나올 거 아니니? 메이저라는 게 총량이 100에 이제 남았다면 이게 줄여보다니까 총량이 50%를 가령 50개가 하는 거야. 이 소는 내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 근데 돼지는 실제 그래. 전체 총량을 따져도 한 50개 업체가 거의 40~50%를 유통한다고 내가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소 쪽으로 접근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주체가. 그러면 그러면 그 틀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우리나라 축산을 움직이는 메이저
누군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러면은 그 메이저들이 생산의 메이저, 유통의 메이저 또 연결될 수 있어. 병합돼 있을 수 있어. 소비까지 다 장악한, 어쩌면 이제 판매장에 넘겨주거나 하는 것도 일괄되게, 이게 패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생산에서 50, 유통에선 30, 소비에선 10. 자기 비율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소비 기반에 자기가 판매까지 좀 못하니까. 아니, 이렇게 비율이 나눠지지만 이거 패커로만 봤을 때 내 추정치. 그렇게 되는 어떤 흐름을 이제 찾아보라는 거지. 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알지?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조사를 만약에 생각을 하라면 왜 누군가가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주체를 찾아서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얘기했던 뭐 어. 구체성, 뭐 특징, 그 주류, 음. 뭐 그런 뭐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감은 잡은 거야. 문장을 끝을 내봐. 그런 뭐랄까, 이거는 제가 지금 찾아온 거는 뭐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공공기관으로서 좀 전반적인 거를 봤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그 사회 초년생 뭐 그 특정 계층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산업에 정말 좀 안으로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마침에 찍은 거야? 그래. 좋아. 같은 말인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꾸로 보면 이래. 100명의 신규 직원이 있을 때 50명이 작심을 했다라고 보자고 했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50은 볼 필요가 이건 냉정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인생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이쪽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난 여기서 한번 끝장을 볼란다. 아니면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하려는 동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라고 본다면, 이걸 업계로 본다면 메이저를 파악해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진 행복, 결과물이 축산의 결과야. 메이저의 생각이 축상의 결과라고. 그리고 나중에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지만 거기에 진짜 알짜,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입사 3년 차에서 작심하듯이 이런 업체가 10년 지났더니 메이저에 들어올 수 있잖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메이저를 도와줄 필요는 없어. 그지? 메이저는 본인들의 생각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이 궁금해. 왜?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이 제대로, 그러니까 공공과 어떤 환원이 되느냐, 아니면 그 생각이 정말 좀 본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위한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부상조하자는 개념이잖아. 근데 마냥 같이 갈 수 있겠지. 거기 공공의 역할을 놓는다면 감시와 어떻게 보면 감독과 어떻게 보면 정보 교류와 같이 했던 코어의 개념이겠지. 메이저와는 그쪽 개념을 접근하는 거고. 그렇지만 틈새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떤 싹들, 대체육이나 뭐 곤충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정말로 그게 대체할 만큼 크다면 지금은 얼마만큼 키워야 된다라는, 똑같이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100년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10년을 놓고 봤을 때 곤충이 축산이 10년에 망한다라고 본다면 5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곤충이 식량 자원으로 우리 인식이나 우리가 먹는 거에 대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근데 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그러니까 이게 100년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대가 빨라진 게 다행스러운 면은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3년, 5년, 3년도 예측하기 힘들다 하잖아 이제.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거야.
지금 하면 지금 나온다라는 거거든. 지금 안 하면 안 나온다는 거야, 내 생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축산이 이러면 어쩌면 망할 수도 있겠다. 이게 내 생전에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때 표현했던 망한다라는 게 쪼그라든다는 거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여지인 거지. 살아남는 사람한테는 2배, 3배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라고 했잖아. 거꾸로 보면 아예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좋지. 제대로만. 그러니까 농가한테는 이런 쪽에 교육을 하고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이런 감화를 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지금 한다면 10년 후에도 지금 모습이라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이 10년은 일단 축산이 망한다 라는 개념으로 있을 때 근데 감화를 하고 본인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10년? 좋아 5년에 내가 뭐 3년에 뭐 좋아 올해는 뭘 하겠다라는 걸 해서 남들의 신경이 아니라 정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 동물 복지를 굳이 따지는 건 아니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상식선상에서 보편타당하게 뻘짓 안 하는 그것만 만들어 놔도 되지 않을까? 냄새 안 나고 낙지 안 나고 이건 너무 기본 아니야? 낭비 안 하고 얼마나 멍청한 일을 하는 거야. 출하할 때 사료량을 뱃속에 가득 넣고 소화되지도 않고 몸무게를 늘려서 사료는 사료대로 버리고 폐수 처리하고 속은 겁수로 가고 죽으러 가는 애들한테 차는 또 덜컹거릴 거고 못 딸치시지. 그 하나도 안 바뀌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하나만 바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초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행은 그런 것 같아. 너는 왜 그거 갖고 그러는데?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이해를 해. 이것도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된다. 아니면 이거라도 안 되는데 뭘 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쪽에 감정을 너무 소모하지 말고 왜냐면 할 건 맞거든. 너무 많아. 너무 많고 풍부해.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봐야지. 여러 메시지를 너무 많이 던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유통에 대한 기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흐름이 누가 메이저로서 역할을 하는지 일단 거기 후에 뭐 또 얘기한다거나 기회가 된다면 마이너 중에 이렇게 톡톡 튀어서 뭔가 좀 괜찮은 단지 핀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선을 강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루 내 30분 내 유통해가지고 유통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션을 내겠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신선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뭐라고 하지? 그 소비가 따라주는 그 어떤 클릭 그런 개념의 이 전환일 뿐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본질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소비를 하는 쪽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지만 본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들이 봐도 괜찮게 키우는 농가가 본질이야. 고기의 기본은. 내가 안 파는데. 그럼 걔가 아무리 클릭질 한다고 내가 너한테 안 팔아도 돼.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근데 파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게 막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기회는 열려 있는 게 어쩌면 좋은 거고 일자리나 이런 역할을 나눴을 때 왜냐면 생산도 하는데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해서 다 한다면 너무 좀 거시기하지 않아? 어.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패권데 니네가 다 하고 소비자한테 내놔라 무한 책임을 져라 이게 패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IT나 이쪽 발전을 볼 때는 조금 약간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게 모아놓고 미국처럼 피들라 뭐 이렇게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몇만 수씩 키우면서 수출을 한다. 과연 그게 맞을까? 아니면 어느 농가가 10마리 정도만 정성껏 키우는 게 맞을까? 아, 먹고 자란 건 똑같지. 광활한데 숲길이 뭐 그래 니네끼리 사니까 좋겠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산업화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도 안 됐는데 우리는 동물 복지한다고 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좀 대등하게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별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차별성에 너무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너무 많은 힘듦, 고통이 있으면
그럼 오로지 시장에서 감내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그 효과는 미미하고 그렇다 안 할 수는. 그러니까 경쟁의 고리를 그렇다 대규모로 가서 우리도 똑같이 키울 거야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그러면 대규모가 들어오는데 소규모로 맞대응하기는 힘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거, M&A가 안 된 건 조그만 게 100개가 살아있는 게 M&A가 안 되는 거지. 100개를 묶어서 하나를 쓸 때는 얘는 금방 먹히더라는 거지. 먹히든가 먹든가. 그 세계에서 싸우는 거라는 거지. 다국적 기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M&A로 컸잖아. 그러니까 큰 성공과 비전이 규모화라는 건 물론 돈의 벌림이나 규모는 그게 맞는데 앞으로는 좀 내가 볼 때는 100개를 없애서 한 개를 만들기보다 100개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접근이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정보와 어떤 그런 실시간의 어떤 기회들이 열리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끼리끼리 묶어주는 것만 아니라, 그지?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문한 어떤 앱이야. 빨리 오는 앱이고 얘가 이제 알려졌어. 가령 카톡처럼. 카톡에서 내가 주문하면 너무 편해. 그래서 카톡으로 주문하는 거야. 이제 정신도 안 가. 그랬어. 그럼 카톡이 연결된 게 대기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카톡이 연결된 건 100개 농가야. 10마리씩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겠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 100개가 카톡 입장에서는 품질을 관리하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 응? 아, 진짜 누가 봐도 제대로 키운다. 정성껏 키운다. 이런 개념처럼. 거의 다 끝났네. 로테이션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유통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숙제로 남기고 메이저에 대한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정보 관계자 얘기는 간단히 한번. 너무 냉정하게 써놨어. 이거요? 너무 냉정하게 써놨어. 아니, 그렇게 답이야. 얘기를 하길래 아니, 맞아. 이게 답이야. 사실 이걸 몰라. 조금 적나라하게 써봤어요. 잘했어. 그리고 그냥 원하는 거는 음. 그냥 조금 더 파트너적인 입장으로 끝까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얘기 나온 게 수매사. 수매? 축산해온 수매를 누가 해? 농협이 하는데. 농산물 수매를 하는 것처럼 농산물을 축산물도- AT가 하고. 축산물도 이제 축산물은 우리가 하면 가격, 되는데. 수량 이런 것들을 어. 좀 경제적인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망 이런 거를 좀 레포트를 내고 거기서 뭐 좀 더 가능한 내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전망은 지금 어디서 하니? 전망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망 누가 하냐고. 대체적인 전망. 한국 농촌 전망 안 들어봤어? 제목? 그 크레인가 그쪽에서 그래.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농촌 거기는 농협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이제 축산 쪽은 그렇게 뭐 돈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득이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역할을 손을 얘기하는 뗀다- 거예요, 손을 역할을. 뗀다고.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AT가 전망을 하고 있니? AT 쪽은 농산물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어? 농산물은 근데 걔네가 수매를 하니?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바램을 이제 좀 나눠봐야 된다. 나눠봐야 된다. 전망을 하는 거랑 수매 사업. 아니. 그러니까 역할을 기대하는 걸 너는 이걸 가져와야 이렇게 돼.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볼 때. 대등한 얘기는 대등한 관계로 대우할 때 대등한 거고 그 관계론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기관 원으로서 사실은 난 프라이드가 있어. 응. 내가 줄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는 걸 뿐이지. 그 외에 뭐가 있지? 역할이 다를 뿐이야. 자기 역할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너는 이걸 해와야 된다. 이거는 가불관계지. 물론 그런 역할을 설정을 했어. 하지만 믿고 맡긴 것도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이걸 해야 너네를 믿고 맡기겠다.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미 믿고 맡긴 역할을 하고 있어. 예, 수고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접근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지금
들은 걸 위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필터링을 해야 된다. 자기가 듣고 온 게 자기가 그냥 전달할 거면 그건 그쪽의 얘기다. 나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경험이 더 많아. 그걸 들은 너의 생각이나 너의 어떤 그 정리된 거 그걸 듣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쪽이 우리를 이렇게 보더라라는 거는 그쪽이 이렇게 보더라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본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인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라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 특히 자기가 우상화한다거나 우화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는다면 줏대는 있어야지. 그래 이제 얘기해봐 그 시간. 봤을 때 당당하게. 적혀있는 법률 기반 위탁 업체 맞고요. 뭐 저희가 하는 게 수매를 얘기해봐. 수매. 수매 관련해서 그쪽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AT 쪽에서 뭐 한다고는 들었는데 거기는 뭐 지역별로 뭐 창고들도 있고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얘기를 꺼내기에는 그런 수매를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니까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뭐 공급은 뭐 어느 정도 뭐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하다못해 제가 보다 보니까 뭐였더라 저기 돼지 관련해서 18년 19년 그쪽에서 공급이 과잉이어서 뭐 이제 폐업 유도를 권장을 하고 정돈 그 감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에는 지금 수요가 갑자기 코로나 그런 걸로 확 뛰어버리니까 그거를 못 따라간다고 얘기를 봤었거든요. 네, 기관에서 나왔던 거. 그런 그 전망들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아니 그럼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게. 지금 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자 수매가 뭐야? 수매를 왜 하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매가 뭐냐고. 수매가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매라는 행위가 뭐냐고. 수매가 뭐야? 어느 때? 공급이 좀 많다 싶으면 그거를 사들이는 거고 이제 수요가 많으면은 그 사놨던 거를 다시 푸는 거고. 좋아. 수매를 왜 해?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수매를 해야 되는 이유. 공급자나 그 소비자나 그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시장 경제야. 수매를 왜 해야 되지? 수매를 한다는 이유는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거거든. 그쵸. 보호를 해야 되나? 지금 이런 무한경제 시대에서? 수매의 의미가 뭐야, 수매가? 이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신 칼럼에도 있어. 농촌이 변해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내 블로그에도 해놨는데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 대신 내가 가진 생각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뭐 빗댄 거긴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좀 더 파트너적인 역할을 원한다면 그냥 너가 파트너로 대하면 된다. 그럼 거꾸로 돌려서 그럼 내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동등하게 보면 된다는 거지 입장은. 그렇다면 자 여기서 농민이라고 본다면 농민 또한 동등하게 보면 돼. 도와줄 대상 뭐 어떤 그런 장치들을 만든다기보다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두 가지잖아. 채찍과 당근으로 본다면. 근데 수매는 당근이거든. 우리는 채찍을 안 해. 근데 당근이 있다고. 채찍을 주고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만 있어. 이건 좀 안 맞지. 둘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매를 하면은 누군가는 보호가 돼. 좋아. 살려놨어. 그렇다면은 가령 거꾸로 보자. 유통이 정말 힘들다고 그랬어. 유통업체가. 수매해? 살려주나? 그냥 망하는 거야. 자기가 10년을 해왔든 20년을 해왔든 그냥 망하는 거야. 그 직원들 적겠어?
지금 망한 기업들이 한두 개겠어? 가령? 근데 누구도 수매처럼 뭔가를 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 거기다 수매 반대는 뭐야? 그쪽에 몰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근데 누가 그걸 관여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시장에서 경매로 사든 지육을 어떻게 사든 떠벌어 사든 네가 판매를 확보하고 네가 필요한 물건을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산업 측면에서만 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자본주의가 이제 그냥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 뭐 나온 것도 그랜저 있고. 이성 타고 다녀. 내 그럼 차보다 더 좋아. 소상공인 저기 아니 재난지원금도 농민 나오고. 얘기하는 거야. 농민에 대해서. 농민만 우리 포커스. 축산 특히 내가 소나타 이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한데. 기업가야. 수매를 한다 하면 그거거든. 맞잖아.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했어. 물건은 많이 나오니까 폭락을 했다는 거야. 수매를 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데 가격이 폭락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망한 징조지. 근데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그걸 못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시 물건을 맡아놓는다는 거야. 근데 맡아놨다 어떻게 하려고? 고기라는 게 한계가 있고 냉동을 시켜도 한계가 있는데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그 부담을 누군가가 메꾸는 거거든. 국민이 세금으로. 누구를 위해? 농민을 위해. 그럼 벌 때는 왜 벌 때는 안 해? 지금처럼 가격이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지금처럼 호황일 때가 어디 있어? 그때 왜 공유 그 이익 공유? 이거 많이 얘기하지. 왜 자기들이 벌 때는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남이 벌 때 이익 공유는 주장을 해가지고 받아내잖아. 그지? 근데 왜 자기들이 벌 때는 이익 공유를 안 해? 그러면 이익 공유를 해야지. 본인들도 벌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건 채찍과 당근 똑같다는 얘기.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수매를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 수매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익 공유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벌 때 수매를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거고 가격이 지금 좋은데 뭐 수매를 해. 그래서 시장에서 알아서 팔리고 있잖아. 그렇다면 수매를 얘기한다는 거는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 앞으로 그럴 거야.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씩을 내든가 펀드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 그래야 수매하는 거에 대한 세금 낭비가 줄어들 거 아니야. 자조금. 아이, 자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조금을 그쪽으로 쓸 수 있다면 오케이. 근데 자조금도 쓰는 명목들이 막 있지 않겠어? 이미 막 몇 년이 흘러왔는데 자조금이라는 예산이 100이라고 본다면 100에 대한 쓰임새가 다 있지 않겠어? 홍보비를 줄여서 수매로 돌린다고 한더라도 근데 거기에 좋아 역할을 해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좋아 이거 수매 앞으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수매 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냥 어떤 뭐 투자금으로 맡겨놓겠다. 기본 연금처럼 저축해 가겠다. 좋아. 이런 거라도 있냐고 내 얘기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수매를 니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수매는 왜 필요한 거야? 어느 때 필요한 거지? 그럼 누구를 위한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하는데 누구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돈이.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쓰는 게 좋지? 그렇다면 지금 수매가 나온 이유는 뭐지? 앞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 너무 이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늘려나가.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니? 그걸 어떻게 막아? 그러면 떨어질 건 보여. 그 입장에서 이제 수매를 이제 고민하는 거야. 가령 그런 식으로 이 수매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그럼 그거 누가 어떻게 하지 어느 때? 그럼 너네가 좀 그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농협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면 너무 힘들어. 거대해. 말도 잘 안 듣고. 자, 그러면 좀 이걸 적극 호응해줄 만한 어떤 데서 좀 이걸 역할을 해주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거기에 딸려있는 게 뭐야? 수매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좋아. 돈은 누군가가 대준다고 생각하자고. 자,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해? 보관할 것도 자, 이제 농협창고 빈대, 안 쓰는데 좀 빌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해, 가령.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제대로 그러니까 손해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의 문제잖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반드시 수메르 AT가 해야 된다고 보잖아. 그냥 믿고 맡겼을 때, 근데 믿고 맡겼을 때 그 손해율이 얼마인지는 난 솔직히 궁금하네. AT의 국감 자료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때까지에 대한 수매를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의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그만큼의 이익을 이제 얘네들은 거꾸로도 많이 하잖아. 양파값 폭등할 것 같다고 양파를 싼 값에 외국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하면서 차익은 보존하거든. 그 차이로 메꿔나가는 장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수입산을 수입해가지고 뭐 차익을 남길 게 있나 뭐가 있나 없어. 메꿀게. 농협은 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손해율에 대해서 뭐 2년 3년 정권이 바뀌고 5년 후에 떨어낼 수도 있겠지. 그치? 안 보이게 그냥 그 역할은 다 했다라고 쓰임새는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잖아. 1,000억을 들여가지고 수매를 했어 가령. 고기를 다 샀단 말이야. 안 팔렸잖아. 1,000억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물건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00억을 물건으로 갖고 있어야 돼 혹시? 물건은 냉동을 하는 순간 이미 반값이야. 그지? 냉동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지? 그리고 최장으로 해도 1년 2년이야. 가치는 계속 떨어져. 갈수록 조급해. 이거 어떻게 해? 그럼 2년 안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봐야 돼. 낙관론이지.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1,000억을 냉동시키는 순간 1,000억은 500억이 됐네. 자, 500억 이거 하면 나아질 것 같더니 또 해야 되는데 또 1,000억이 들어갔어. 근데 1,000억이 들어간 순간 또 다시 500억이 된 거 아니야? 2,000억이 들었는데 1,000억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주시한단 말이야. 근데 안 풀려. 뭔가 기회가 열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패턴 스토리. 기회를 왜 여냐고. 열리길 기다리냐고. 수매를 생각한다면 수매가 일어나지 않게 소비를 키우거나 어떤 다른 방식, 그지? 소매가 필요한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되는데 그렇다고 수입산 막을 거야? 아니지. 그렇다면 수매를 고민하는 만큼의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결론은 이미 써봤던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대한 경험, 그런 기능들인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면 돼. 누가 하든. 대신 손해만 안 나게 하면 돼. 1,000억을 들었는데 500억이 됐다가 나중에 팔고 났더니 200억 남았네? 씨, 2년에 걸려서 800억을 쓴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를 넘겼다고 자화자찬해. 이건 아니지. 800억 어디가 있는데.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잖아. 이게 말이 800억이지. 그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매를 너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매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수매를 할 때 당시에 그럼 손해만 누가 하더라도 너 정확히 이거 어떻게 손해할 거야라고 그걸 정해서 하면 돼. 근데 그만큼 대비돼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키워야지. 그러니까 가령 공모를 해. 차라리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내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수매할 수 있는 역할에 어떤 맡길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찾는다. 가령 민간도 오케이. 농협도 민간이야. 그지? 자, 그러면 당신들이 그만한 역할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좋다. 대신 이걸 수매를 한다고 다음 달에 막 가격이 폭락했는데 가령 가격 금방 떨어지잖아. 그때 당시에 준비해서 컨소시엄에서 내세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마치 예행 연습처럼 하라는 거지. 그지? 해볼 필요도 있잖아. 뭐, 뭐 얼마만큼의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지원을 해서 한번 어느 단체나 이렇게 했을 때 와서 맡기는 거지. 그래서 맡겼을 때 손해를 진짜 안 보고 이 사람들이 10억이나 아니면 뭐 8억이나 9억이나 몇 프로 손해율로 봐줄 수 있을 만큼 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지? 그것도 우리가 최장으로 본다면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일시에 다시 자기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거 공모를 하면 되지. 우리 연합이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업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업체 부담이 갖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걸 이 수매라는 방식을 지금 생각은
나는 건 그거야. 업체에 한 마리씩 더 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 가격을 어떻게 찍어주느냐의 문제고, 정액으로 주느냐? 가격이 폭락했는데, 거기서 한 마리씩 더 가져가서, 난 못 파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이럴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줄 거냐라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내가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방법이 무한히 바뀐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수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는 거잖아. 가격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 좋아. 떨어지는 게 너무 생각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득은 본 사람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네 그때 가서 이제 막 떨어졌는데 가령 이제 잘 벌다가 손해 본 사람들한테 돈 내세요 하면 돈 내겠냐고. 그러니까 이 플랜이 좀 길고 지금처럼 대비를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그 플랜이 지금 시행해야 될 건 빨리빨리 해야지. 얘기를 진행해서 지금부터 모아갑시다. 자주금에서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몰든가 일정 거축을 더 하든가. 아니, 비용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한 마리 팔았을 때 100만 원이 남아가려.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2년을 본다 3년을 본다 했을 때, 그러면 농가들한테 n분의 1 시켰을 때 얼마만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수매에 들어갔어. 그러면 수매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만들 수도 있잖아. 가령 1,000억을 목표로 했을 때. 아니면 1,000억이 아니라 100억이 필요한데 1,000억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투자에다 맡겨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매 사업 할 수 있는 기금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생돈을 안 들이려고 한다면 이익공유가 그런 개념이잖아. 그리고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수혜자가 내는 게 맞다고. 부담원칙. 수혜자 부담원칙 아니야. 모든 경제 원리가. 그치? 주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주체 문제가 아니야. 풀어내는 거. 문제의 현안을 풀어내는 거. 그럼 수매가 일어날 걸 예상한다. 그럼 예상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유통을 왜 봐?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유통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겠어? 유통을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믿을 거 믿고 맡길 거 맡겨야 된다. 그리고 왜 역할을 줘야 그때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유통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다가 수매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면 수매 내냐? 아니면 그렇게 힘들 때 그러면은 아, 지금 농가가 힘드니까 여기서 한 발씩만 더 가져가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먹히겠어? 아니지. 벌 때는 안 와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본다면 지금 이 가격이 이만큼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유통분으로 얼마만큼 이득에 대해서 지급률을 바꿔도 좋아. 내가 볼 때 1%씩만 낮춰줘봐. 가령 니네가 힘들 때 우리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그럼 그때 그럼 지급률을 조정해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게 상생이지. 받을 때 다 받아먹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치고받는 거야. 회의석상 안에서 누군가의 얘기들 속에. 그리고 발언은 1분이야 길어야 3분이야. 그게 회의야? 2시간 했는데 3분 얘기하고 온다고. 그래서 결정을 해. 누가 기본 페이퍼에 있는 틀과 이런 걸로. 그리고 집행이 된다고. 물론 그 전에 고민들, 그 실무자의 고민들,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를 짜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회의라는 건 그 안에서 답을 뽑기 위한 게 아니야. 놓친 걸 찾는 거지. 이해해? 앞으로 그렇게 살아. 내가 책상 안에서. 그리고 지금 수매라는 걸 고민하고 싶다면 지금 수매는 아직은 좀 그런데 이건 너무 현안이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거기부터 접근하자고. 메이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메이저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에 따라 메이저로 가겠지, 그지? 그리고 메이저가 메이저를 하는데 연결이 안 되지만 얘는 얘네들 어떻게 넘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메이저는 또 어디서 이렇게 받을 거고, 끼리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내가 얘기하는 이상향처럼 여러 100개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에 찾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궁극의 우리가 타겟이야.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일단. 그래, 마이너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뭐라 그랬어? 메이저는 우리는 모니터링 정도 하면 된다. 우리가 가질 건 마이너인데 지원이 좀 필요한 마이너가 있을 거다. 정말 출중하고 재능이 있는 파릇파릇한 너같이 입사 3년 차인데
정말 생각 건전하고 뭐든 하려고 하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게 뭔가가 안 되는 거야. 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그 프로그램만 좀 확장해주면 되는 거야. 가령 그것만 해주잖아. 우리가 할 역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뿌리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카톡을 키울 건 아니잖아. 그래, 초신선한 어느 업체를 키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키울 거는 결국은 그거잖아. 결국 흐름은 생산 쪽으로 가는데, 생산의 유통 쪽으로 가는데, 묶어줘도 좋고,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또 떨어뜨려야 되긴 할 텐데.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그래, 수고했네. 재밌네. 열띤 토론.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준비해와야 돼, 이제.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로. 정말 조심해, 이제. 2번 얘기든가, 오늘.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하지 마라. 메신저는 하지 마. 분명히 그래야 돼. 그래도 작심을 했으면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니,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보든 저하든. 이거 네 것도 아니잖아. 나랑 이렇게 했다라는 걸 항상 치환을 해야 돼. 나랑 이렇게 안 해. 나랑은 너같이 얘기 안 해. 정말 친해지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잖아. 난 그렇게 얘기했어. 우연히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 유통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느 사람도 자기가 지금 안 힘들고 그러면은 욕 안 해. 안 힘드니까. 지금 욕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나중에 도와달라면 도와줄 것 같네. 이게 유통을 접근하는 마인드. 많이 힘들어요. 물론 상업하는 사람들이 뭐 항상 얘기하잖아. 번거 없다. 근데 힘들어해. 치료를. 다들 고민을 안고 산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보니까. 어디 조사 가도 그러면 그렇게 해. 조사는 사실은 답은 금방 내잖아. 체크는.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좀 알고 가면 질문이 달라질 거 아니야. 요즘 이래 하던데. 아니면 좀 뭐 한파가 금방 와가지고 그런데 뭐 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제는 뭐 아래쪽에서만 사시겠네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을 하면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쵸, 얘기가 나오죠. 그래, 그런 얘기 들어주는 거야, 사실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얻는 그거지. give and take. 그걸 한 30분, 1시간씩 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조사는. 가서 답만 해가지고, 원래 이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도 우리한테 오호를 갖고, 그러면은, 요즘은 잘 되세요. 나중에 전화했을 때, 그때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요즘 이런데 지금 어디 가 계세요? 거기 괜찮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그잖아. 다른 사람 누가 이제 뭐 고객 만족도 조사한다고 전화했을 때도 뭐가 필요해? 그 사람이 여기는 게 뭐 10점 만점 10점인지 9점인지 5점인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안 그래? 관리 개념 필요 없지. 평상시에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수고했네.